스타트업? 그런 불안정한 회사에 우리 딸을 보낼 순 없어요. 최영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급 한정식 진룸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식탁 위에 놓인 술잔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김도현의 심장도 함께 요동쳤다. 상견례 자리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어머니, 도현 씨 회사는 그냥 스타트업이 아니라 헬스케어 플랫폼이에요. 벌써 투자도 받고. 박소연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지만 최영숙은 손을 들어 딸의 말을 자르고 김도현을 날카롭게 쳐다봤다. 투자? 그게 얼마나 된다고? 월급은? 직원은 몇 명이나 되고? 김도현은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현재 직원은 15명이고 시리즈 A 투자를 마쳤습니다. 매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최영숙의 표정은 여전히 냉랭했다. 약사인 딸이 큰 병원이나 대기업 제약회사에 다니는 남자와 결혼하길 바랐던 그녀에게 스타트업 대표라는 직함은 그저 불안정함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박소연은 애인의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꼭 잡았다. 2년 동안 사랑해온 남자가 이렇게 평가절하되는 모습이 견디기 힘들었다. 약국을 운영하며 현실적인 성향을 가진 그녀였지만 김도현의 열정과 비전을 누구보다 믿었다. 최근에 건강보험공단과 협약도 맺었어요. 김도현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저희 플랫폼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박재현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차만 조용히 마셨다. 딸의 미래를 걱정하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이런 식의 직설적인 대화가 상견례 자리에서 오가는 것이 불편했다. 최영숙은 굳은 표정으로 김도현을 계속 관찰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벌써 딸의 불안정한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다.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 확실한 수익 모델 없는 사업, 결혼 후 찾아올 경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 끝났다. 식당을 나서는 순간 최영숙은 딸의 손을 잡아 끌었다. 이따가 전화할게. 엄마랑 얘기 좀 해야겠어. 김도현은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공손하게 인사하며 자리를 떠났다. 차에 오른 그는 핸들을 꽉 움켜쥐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2년간 모든 것을 걸고 키워온 회사가 그저 불안정한 도박으로 치부되는 현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증명해야 해.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해. 그날 밤 김도현은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았다. 상견례 다음 날 박소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예상했던 전화였다. 어머니였다. 소연아, 엄마가 어제 너무 직설적이었니? 최영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단호함이 느껴졌다. 엄마, 도현 씨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스타트업이라고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박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시가 아니라 걱정이지. 너도 알잖아. 벤처기업 열에 9은 망한다는 거. 그것도 3년 안에. 하지만 도현 씨 회사는 달라요. 기술력도 있고 투자도 받았잖아요. 투자라.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 너희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 만큼의 안정성이 있는 거니? 침묵이 흘렀다. 박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의 걱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었다. 내가 박 원장님 아들 소개시켜준다고 했잖니. 재혁이. 서울대 의대 나와서 지금 강남에서 피부과 운영하고 있어. 한번 만나볼래? 엄마. 박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난 도현 씨랑 결혼할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날 생각 없어요. 엄마 말 좀 들어봐. 내가 약사면 의사랑 만나는 게 얼마나 좋니? 같은 의료계에. 그만해요. 박소연이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어머니와 이렇게 언성을 높인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김도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확고했다. 그러나 최영숙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박소연의 약국에 찾아와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소연아, 엄마가 내 친구 민지, 엄마랑 통화했어.
그 아이 오빠도 벤처한다고 나갔다가 3년 만에 빚더미에 앉았대. 안정된 직장 있는 남자 만나서 편하게 살아. 약 사면 충분히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 엄마는 도현 씨를 한 번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어제도 그렇고. 박소연이 약국 선반을 정리하며 말했다. 엄마는 널 위해 그러는 거야. 29에 약국 차려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무슨 모험이 필요하니? 최영숙은 딸의 어깨를 잡았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니야. 현실을 봐야지. 내가 지금 결혼 반대한다고 선언하진 않을게. 하지만 좀 더 생각해보자. 시간을 갖자. 그날 밤 박소연은 김도현에게 전화했다. 울음을 참으며 상황을 설명했다. 미안해. 우리 엄마가. 괜찮아. 김도현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다. 처음부터 쉽게 허락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거지. 도현 씨, 정말 미안해요.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알아. 걱정 마. 내가 증명해 보일게. 우리 회사가 내가 얼마나 진지하고 능력 있는지. 통화를 마친 후 김도현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선택과 꿈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싸움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최영숙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랜 친구들을 만나 스타트업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에서 벤처기업의 실패율을 검색했다. 걱정은 확신으로 바뀌어갔다. 가을비가 내리는 토요일 오후, 최영숙은 박소연의 약국을 다시 찾았다. 이번엔 남편 박재현도 함께였다. 소연아, 엄마랑 아빠가 진지하게 얘기하러 왔어. 최영숙이 카운터 앞에 서서 말했다. 박소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이미 시작된 전쟁이 더 격해질 것을 예감했다. 마침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약국 문을 잠그고 안쪽 탕비실로 부모님을 안내했다. 우리가 김 선생에 대해 좀 더 알아봤어. 최영숙이 입을 열었다. 벤처기업 10 중에 9은 3년 안에 망한대. 그것도 투자받은 회사들 포함해서. 박재현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소연아, 아빠는 내 선택을 존중하고 싶다만. 결혼은 평생의 일이잖니. 좀 더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된 사람을 만나는 게 어떨까 싶어. 박소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마저도. 아빠마저 그러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이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최영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약사 딸을 벤처나 한다는 사람한테 보내서 고생시킬 수는 없어. 결혼은 내가 하는 거지만 엄마 아빠 허락 없이는 안 될 거 아니니. 결국 허락을 안 하시겠다는 거죠? 박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영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지금 당장은 안 돼. 적어도 그 사람이 안정적인 수입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도현 씨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회사도 성장하고 있고. 성장? 매출이 얼마나 돼? 직원들 월급은 제때 주고 있어? 빚은 없고? 최영숙의 질문이 화살처럼 날아왔다. 그런 불안정한 상태로 우리 딸 데려가면 어떻게 책임질 건데? 침묵이 내려앉았다. 박소연은 더 이상 반박할 힘이 없었다. 부모님의 걱정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었다. 김도현의 회사는 분명 성장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안정적이라고 말하기엔 이른 단계였다. 결혼은 1년만 미루자. 그동안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 지켜보고. 박재현이 중재안을 제시했다. 최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미루는 게 아니라 다시 생각해보라는 거야. 다른 좋은 사람 많아. 그날 저녁 박소연은 김도현에게 모든 상황을 전했다. 통화 내내 그녀는 울었다. 도현 씨,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이. 괜찮아, 소연아. 김도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시간이 필요한 거야. 내가 증명할 거야. 반드시. 하지만 그의 평온한 목소리 뒤에는 단단한 결의가 숨어 있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사랑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싸움이었다.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김도현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을 잠시 응시하다 자리에 앉은 투자자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저희 헬스케어 플랫폼은 지난 분기 대비 사용자가 60% 증가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앱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고요. 화면에는 그래프와 수치들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김도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 프레젠테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시리즈 B 투자는 회사의 성장뿐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싸움에서도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었다. 인상적인데요. 미국계 투자사의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수익 모델이 조금 더 명확했으면 합니다. 구독료만으로는 장기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김도현은 미소를 지었다.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는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한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또한 주요 대학병원 3곳과 원격 진료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요. 정부 지원 디지털 헬스케어 과제도 수주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투자자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김도현은 놓치지 않았다. 이준호가 옆에서 보조 설명을 이어갔다. 저희 기술력의 핵심은 정확도 98%의 인공지능 진단 시스템입니다. 이미 3건의 특허를 확보했고요. 회의가 끝나고 투자자들이 나간 후 이준호는 김도현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어. 이번엔 확실히 투자 받을 수 있을 거야. 김도현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래야만 해. 무슨 일 있어? 요즘 너 평소보다 더 독하게 일하던데. 김도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소연이 부모님이 우리 결혼을 반대하셔. 스타트업이라서 불안정하다고. 아, 그런 거였어? 이준호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요즘 밤샘 작업하고 미팅도 평소보다 2배로 잡고 다니는구나. 증명해야 돼.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우리 회사가 망할 회사가 아니라는 걸. 이준호는 친구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단지 어깨를 토닥였을 뿐이다. 그날 밤도 김도현은 사무실에 남았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지 오래였다. 화면에는 끝없는 코드와 사업 계획서가 펼쳐져 있었다. 박소연에게서 온 문자 하나가 화면 구석에 떠 있었다.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는 거야? 너무 무리하지 마. 김도현은 잠시 일을 멈추고 메시지를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포기란 없었다. 증명해야 했다. 자신의 선택이, 꿈이, 사랑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가을이 깊어갔다. 최영숙의 반대는 더욱 노골적이 되어갔다. 그녀는 이제 친척 모임이나 가족 행사에서도 공개적으로 딸의 결혼 문제를 거론했다. 우리 소연이가 스타트업 한다는 사람이랑 사귀고 있어서 걱정이야. 그런 불안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랑 어떻게 평생을 살겠어? 최영숙은 친척들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박소연의 귀에까지 들어왔다. 가족 모임에 갈 때마다 친척들의 걱정 어린 눈빛과 조언이 그녀를 괴롭혔다. 소연아, 요즘 스타트업들 망하는 거 많다던데. 안정적인 직장 가진 사람 만나는 게 어때? 약사면 의사나 변호사랑 만나면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소연은 김도현과의 관계를 이어갔다. 둘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어려움을 함께 견뎌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박소연은 부모님 집에 들렀다. 주말 가족 모임을 위한 음식 준비를 돕기로 한 날이었다. 엄마, 내일 도현 씨도 데려와도 될까요? 박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영숙은 칼질하던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다. 또, 지난번에도 왔잖니. 그건 3개월 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빠도 안 계셨고. 소연아, 최영숙이 칼을 내려놓았다.
이제 그만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랑. 박소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제발. 들어봐. 어제 정미 이모가 전화했어. 그 아들 승현이 알지? 이제 대기업 부장 됐대. 아직 미혼이고. 너랑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더라.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박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전 도현 씨가 아니면 안 돼요. 왜 그걸 이해 못하세요? 사랑, 그게 밥 먹여주니? 결혼은 현실이야, 소연아. 최영숙의 목소리도 단호했다. 그 사람 지금 월급이 얼마나 돼? 회사는 언제 안정될지 모르고. 도현 씨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투자도 더 받았고 매출도 늘고 있어요. 그래. 그럼 통장 잔고가 얼마나 되는데? 집은? 차는? 결혼하면 당장 살 집은 있어? 박소연은 말문이 막혔다. 사실 그녀도 김도현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 그는 그런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고 그녀도 묻지 않았다. 봐봐.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결혼을 하겠다는 거니? 그때 박재현이 거실에서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높아져서. 아빠. 박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자기야, 우리 소연이한테 정미 조카 승현이 소개시켜주자고 했더니 화를 내네. 최영숙이 말했다. 박재현은 딸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도 걱정이 깃들어 있었다. 소연아, 엄마 말이 일리가 있어. 결혼은 평생의 일인데 좀 더 안정된 사람을 만나는 게 어떨까? 두 부모가 자신을 반대하는 모습에 박소연은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전 가볼게요. 내일 모임에는 못 올 것 같아요. 소연아. 최영숙이 딸을 붙잡으려 했지만 박소연은 이미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밖으로 나온 그녀는 울면서 김도현에게 전화했다. 그는 곧바로 그녀를 만나러 왔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김도현은 박소연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가 말했다. 도현 씨, 우리 정말 괜찮을까? 김도현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다. 물론이지. 조금만 더 기다려. 좋은 소식이 곧 있을 거야. 회사 회의실에서 나오는 김도현의 표정은 빛났다. 곁에 있던 이준호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축하해. 드디어 해냈네. 김도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방금 마친 화상회의에서 코스닥 상장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난 2년간의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아직 실감이 안 나네. 김도현이 중얼거렸다. 실감 못할 만하지. 3년 만에 스타트업이 코스닥 상장이라니. 헬스케어 분야에선 전례가 없는 일이야. 김도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소연이었다. 소연아, 나 좋은 소식이 있어. 정말? 무슨 일이야? 우리 회사 코스닥 상장이 확정됐어. 전화 너머로 박소연의 환호성이 들렸다. 정말? 도현 씨, 정말 대단해. 축하해. 고마워. 이제 내 부모님께도 당당하게 나설 수 있을 것 같아. 통화를 마친 후 김도현은 창밖을 바라봤다. 오랜 시간 참고 견뎌온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밤새 코딩하던 날들, 투자자들에게 수십 번 거절당하던 순간들, 직원들, 월급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밤들. 그리고 박소연 어머니의 싸늘한 시선과 반대.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지금, 그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이제 공식 발표할 준비는 됐어? 이준호가 물었다. 응. 내일 기자회견 열기로 했어. 이미 주요 언론사에 연락했고, 다음 날 아침 김도현이 운영하는 헬스케어 플랫폼의 코스닥 상장 소식은 경제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모바일 건강관리 앱으로 시작해 이제는 국내 최대 헬스케어 기술 기업으로 성장한 스토리는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스타트업 신화, 3년 만에 코스닥 입성 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성공 모델 제시, 김도현 대표,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
제시할 것. 인터뷰에서 김도현은 차분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회사의 비전을 설명했다. 저희는 단순한 앱 회사가 아닙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 서비스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죠. 이번 상장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언론은 그의 이야기를 주목했다.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이룬 성공 스토리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김도현은 축하 메시지와 전화로 정신이 없었다. 직원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그를 환영했다. 모두가 기뻐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김도현의 마음은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는 이준호에게 말했다. 어디 가는데? 소연이네 부모님께. 이준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행운을 빌어. 김도현은 특별히 준비한 선물 상자를 들고 차에 올랐다. 오늘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날이었다. 그동안의 노력과 인내가 빛을 발할 시간이었다. 그의 가슴은 단단한 결의로 가득 찼다. 이제는 증명할 수 있어.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차를 출발시키며 김도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그는 자신의 가치를 당당히 증명해 보일 것이다. 최영숙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친구들과의 모임을 앞두고 집안 청소와 다과 준비로 부산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박재현이 그녀를 불렀다. 여보, 이것 좀 봐. 뭔데요? 바쁜데. 이거. 소연이 남자친구 아냐? 최영숙은 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다. 경제뉴스 채널에서는 김도현의 얼굴이 크게 비춰지고 있었다. 화면 하단에는 헬스케어 스타트업, 코스닥 상장 성공이라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다. 뭐라고? 최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갔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새로운 기업이 진입했습니다. 헬스케어 플랫폼 메디라이프가 그 주인공인데요. 창업 3년 만에 이룬 이번 상장은 업계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자 김도현 대표는 33살의 젊은 나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영숙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다. 박재현은 채널을 바꿔봤다. 다른 뉴스 채널에서도 같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다. 대규모 투자 유치, 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 가치. 박재현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대단한 성과네. 그 청년이 정말 대단한 사업을 일군 모양이구나. 최영숙은 말을 잃었다. 그동안 불안정한 벤처라고 무시하던 회사가 이제는 코스닥에 상장된 안정적인 기업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이럴 수가.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박재현이 문을 열자 그곳에는 김도현이 서 있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손에는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김도현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박재현은 텔레비전에서 본 인물이 실제로 나타나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아, 김 선생, 어서 오게. 김도현이 거실로 들어서자 최영숙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혼란,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다. 앉게나. 박재현이 김도현을 소파로 안내했다. 방금 뉴스에서 봤네.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김도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최영숙은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그동안 불안정하다, 미래가 없다고 평가했던 사람이 이제는 경제뉴스의 주인공이 되어 그녀의 거실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김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제가 박소연 씨와 진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요. 박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네. 미안하게 생각하네. 김도현은 가져온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작은 선물입니다.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숙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고 조심스러웠다. 김 선생,
저번에 우리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딸을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최영숙은 김도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오판이 부끄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딸의 선택이 옳았다는 안도감도 들었다. 박재현이 불편한 침묵을 깼다. 여보, 차라도 내오지. 최영숙은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차를 준비하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지난 몇 개월간의 기억으로 가득했다. 딸에게 했던 말들, 김도현을 향한 불신과 무시. 이제 그 모든 것이 부메랑처럼 그녀에게 돌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이제 딸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거실에는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김도현은 차분히 앉아 있었고 박재현은 간간히 헛기침을 하며 어색한 상황을 벗어나려 애썼다. 최영숙이 차를 들고 나왔다. 드세요. 그녀는 김도현 앞에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이 공손하게 대답했다. 최영숙은 소파에 앉았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다. 자존심과 부끄러움, 그리고 후회가 뒤섞인 감정이었다. 김 선생님,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동안 제가 많이 무례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스타트업이라는 것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김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어머님의 걱정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딸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니까요. 하지만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 겉모습만 보고. 최영숙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다른 사람들 말만 듣고 정작 김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는 제대로 알아보려고도 안 했어요. 박재현이 말을 이었다. 우리 둘 다 미안하게 생각하네. 소연이가 많이 상처받았을 텐데. 김도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차가운 시선들, 불신의 말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던 시간들. 저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김도현이 솔직하게 말했다. 제 선택을 의심받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연 씨를 더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었고요. 최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소연이가 많이 화났겠죠? 아닙니다. 소연 씨는 항상 저를 믿어주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의 마음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박재현이 문을 열자 박소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김도현이 거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도현 씨, 여기서 뭐 해요? 소연아, 들어오렴. 최영숙이 딸을 불렀다. 박소연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다. 방 안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다름을 즉시 감지했다. 소연아, 최영숙이 딸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박소연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당황했다. 엄마, 내가 선택한 사람을 믿어주지 못했어. 그저 내 기준으로만 판단했지. 김 선생님이 도현 씨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지 못했어. 최영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용서해 줄래? 박소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말이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괜찮아요, 엄마. 엄마도 내 행복을 위해서였잖아요. 박재현은 옆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김도현에게 눈짓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되는 건가? 김도현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열심히 소연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최영숙은 딸을 안은 채로 김도현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존경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우리 소연이를 잘 부탁해요. 그리고 우리 사위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그 말에 김도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인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꿈이, 사업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냈다.
말이 아닌 결과로 박소연이 김도현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이제 더 이상의 장애물이 없다는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다. 이제 정말 우리 결혼해도 되는 거지? 박소연이 미소 지으며 물었다. 김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이제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바깥에는 가을 햇살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따스한 빛이었다. 김도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 결과는 더욱 달콤하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박소연에게 감사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편에 서준 그녀가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함께 걸어갈 길. 더 이상의 반대도 의심도 없는 길이었다.